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건반장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19년도 3회차 전기기능사 상과목 전기설비 5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51번서부터 5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까지 풀어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하고 51번서부터 문제 해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볼게요. 41번 가요전선관 공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답은 2번이죠. 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손상을 방지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요. 42번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의 전격 전류의 합계가 100A인 경우에 간선의 허용 전류가 몇 암페어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여야 하는가? 답은 1번이죠. 110A. 43번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롭고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에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 곡률 반지름은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1번이죠. 3배. 44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지표상 몇 cm까지 부분에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 도금한 철봉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30cm죠. 그러니까 지중, 그 다음에 지표상 30cm까지 이렇게는 내시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거나 아연 도금한 철봉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45번 합성 수질관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답은 3번이죠. 1.2배.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1.2배, 접착제를 사용했다. 0.8배.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 여러분들도 암기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 풀 적에 틀리지가 않습니다. 46번 다음 중 전선의 접속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답은 2번이죠. 전선의 강도를 3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았다.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되고요. 30%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80%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접속을 하면 80% 이상은 접속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이 여기서 100A짜리가 있고 100A짜리가 있어. 그러면 이걸 딱 해서 제가 최소한 80A까지 붙여놓을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접을 해서 붙여놓거나 아니면은 뭐 스프라이싱 킷을 이용해서 접속 킷을 이용해서 붙이는 게 가장 아이디어하긴 하지만 케이블 접속은 그렇게 합니다. 그럼 거의 80%가 아니라 거의 100에 가깝게 접속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선 같은 경우는 실제 막 하다 보면은 뭐 납땜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실제 지금은 막 슬리브나 이런 거 접속해서 하면은 뭐 충분히 그 80% 이상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 이상 유지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전기 이론이랑 이런 것들 공부하면은 이제 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생깁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힌트는 모든 거는 다 저항을 가지고서 우리가 도체는 저항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7번 다음 중 접지 설비에 사용되는 보호선과 전압선의 기능을 겸비한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기서 전압선 L, 보호선 P. 그러면 2번이네요. 2번. 그죠? 48번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나왔다. 합금캐 해가지고 아닌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답은 2번 애자사용공사죠. 49번 금속관 공사 시 관을 접지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접지 클램프. 이 관은 금속관 공사 시 관을
접속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제가 접시 클램프지만요. 접시 클램프는 다양하게 이렇게 불려집니다. 현장에서는요. 금속관 공사가 아니라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서도 접시 클램프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우리가 플랜트 현장에 쓰면은 우리가 접시 패드를 입고 거기 안에 접시 패드 안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접지 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 단자함을 만들어 놓거든요. 접지함을요. 거기에 이제 접지 패드도 들어가시면 접지 클램프를 가지고 또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접지 클램프 용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께서 뭐 금속관 공사에만 접지 클램프를 쓰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사실 자격증 문제를 그 실무를 좀 이렇게 공부해보고 규격을 좀 IEC나 IEEE나 우리 KC, IEC나 우리 그 다음에 KEC를 우리가 공부하고 내선 규정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사실 기능사 문제나 기사 문제나 기술사 문제나 보면은 이게 어설프게 좀 문제 내는 것들이 몇 가지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이 문제를 더 이상 헷갈리게 안 낸다고 하면은 이 문제가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사실 금속관 공사에만 사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접지 클램프요. 접지 패드도 사실은 뭐 전동기나 변압기, 그 다음에 뭐 테스트 터미널 박스에 접지 단자함에 접지 패드, 뭐 판넬에 접지 패드, 뭐 다양하게 많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 이게 제너럴하게 쓰는 거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 문제는 사실 내면 안 돼요.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에요. 50번. 누전 경보기의 시설 방법에서 경보기 조작 전원을 전용 회로로 두고 이에 설치하는 개폐기로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근데 과전류 차단기는 우리가 15A 이하, 그 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의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20A. 이제 오늘의 문제입니다. 51번서부터 5문제 문제 해설을 할게요. 51번. 전기 공급을 하는 경우 사람의 감전, 전기 기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이 아닌 것은, 보호용 개폐기, 뭐 보호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을 보호하거나 기계를 보호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도 맞고, 2번 과전류. 오버커런트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과 감전보다는 이제 전기 기계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거고, 축전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누전 차단기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설비도 뭐 사람에 대한 이제 감전 방지 목적이 가장 큰 거니까요. 여기서 이제 축전지가 이제 사실 답이네요. 축전지는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이제 방전시킬 때, 충전하거나 방전시킬 때 쓰는 배터리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저기 충전지 있죠, 충전지 집에 가정에 쓰는 충전지가 우리가 축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어떤 이제 배터리 그 차저 설비랑 같이 묶어 가지고 우리가 셀을 구성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전압 DC 뭐 125V나 125V를 만들기 위해서 직병렬 구조를 가지고서 이제 전압을 이제 축전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배치를 해요. 그리고 그 전압을 우리가 이제 제어 전원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때 쓰는 축전지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배터리 내장형 비상전원 장치들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도 축전지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뭐 쓸 수 있는 거고요. 축전지는 이제 충전과 방전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에너지원을 우리가 축전지라고 전기에서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52번. 백열전등 또는 방전 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답은 300V 이하죠. 여기 보면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 제한에 대한 사항으로 1번 주택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 300V 이하, 사용 전압이 400V 이하, 단 150V 이하 전로의 경우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가번 누전 차단기 시설은 30mA, 습기 있는 지역에는 15mA,
그러니까 습기가 있지 않다. 그럼 30mA의 0.04초인데 만약 습기가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15mA의 0.04초 이내 그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4번 사람이 쉽게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을 해야 되고 4번 전구 소켓은 키나 급박의 전멸기가 없을 것. 4번 옥내 통과 전솔로는 사람 접촉 없는 은폐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합성수지관 케이블 금속관을 사용하고 전격 소비 전력은 3kW 이상의 전기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과전로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전로의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하거나 적정 용량의 전용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번과 나번 그 다음에 라번 중요하고 여기 1번 전반적으로 얘를 좀 알아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3번입니다. 3번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은 그래서 300V 이하고 만약 사용 전압으로 물어봤다 그러면 400V 이하라고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대지 전압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백열 전등 또는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 전로의 그 사용 전압은 몇 볼트까지 되는가? 그러면 400볼트가 되는 거고요. 대지 전압으로 물면은 300볼트가 되는 거예요. 300볼트 이하면은 우리가 220볼트를 의미하지만은 만약에 사용 전압으로 물어봤다 그러면 380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답은 3번입니다. 53번 저압 옥내 간선에서 분기하여 전기 사용 기계기구에 이르는 전용 옥내 전로에서 저압 옥내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몇 미터 이하인 곳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답은 2번이죠. 이거 나왔던 문제잖아요. 분기 회로의 시설 해가지고요. 저압 옥내 간선과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3미터 이하인 곳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54번 주상변압기 고압측 및 저압측에 설치하는 보호장치가 아닌 것은 우리가 주상변압기 이것도 내가 여러 번 얘기하고 이 문제는 1차 측만 물어볼 수도 있고 2차 측만 물어볼 수도 있고 1차, 2차 측을 같이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54번처럼. 여기 보면은 주상변압기 고압측 및 저압측에 설치되는 보호장치라고 했죠. 보호장치는 우리가 피레기도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고압측 보호장치는 컷아웃 스위치, COS. 이게 지금 여기 컷아웃 스위치 이렇게 한글로 적었는데 COS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컷아웃 스위치, 영어로 앞에 이니셜만 따가지고 COS가 되는 거고 이렇게 컷아웃 스위치라고도 쓸 수 있는 거고 2차 측은 우리가 캐치홀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상변압기에 그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거는 피레기 LA 라이트닝 어레스터 얘는 케이블 헤드 같은 거 CH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단선도 설명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케이블이 그 말단에 이제 그 작업하기 위해서 쓰는 거 그러니까는 가공해서 지중으로 케이블로 들어가는 경우 우리가 케이블 헤드를 써서 가요. 케이블 헤드를 써서 가기 때문에 이게 말단 접속 단말 처리 이제 케이블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단말 처리 말단 접속이 아니라 단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케이블 헤드 쳐보시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렇게 찾아보셔. 건반장에 여기다가 이렇게 사진도 안 갖다 놨어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면은 쳐보면 아 이게 케이블 헤드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네이버나 어떤 자료들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55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 분전반의 사용 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 회로가 있을 때 분기 회로를 쉽게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1번 차단기별로 분리해 놓아야 한다. 차단기별로. 이게 차단기별로 분리하는 건 아니고 전압별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1번은 아니고 2번 분전반을 철거하고 다른 분전반으로 새로 그럴 필요는 없죠. 예, 구분만 하면 되니까. 4번 왼쪽은 고압측, 오른쪽은 저압측으로 분리해 놓고 전압 표시를 하지 않는다. 해야 되고 차단기나 차단기 가까운 곳에 각각 전압을 표시하는 명판을 붙여 놓아야 한다. 이거 답은 4번이네요. 적합한 곳을 고르라 했으니까. 참고하세요.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전반 및 분전반 등의 시설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부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된다. 보통 우리가 전기실에는 우리가 키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어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번호를 거의 관련된 사람만 알려줘가지고 분기별로 월별로 이렇게 번호를 계속 바꿔놔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서 관계자 외에는 출입 못하도록 이제 만들어 놓죠. 아니면 또 열쇠로 시건해 놓는 경우도 있고요. 4번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만 공급하여야 한다. 단 안전 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 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 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 회로의 과전류 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사용 전압을 표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는 안전 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1번 사용 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 차단기 가까운 곳에 전압을 표시하거나 사용 전압을 표시하거나 이럴 경우는 우리가 그 분기 회로를 각각 구분하지 않고서도 한 분전반에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능한 한 전압은 전압별로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게 좋긴 하죠. 그래서 격벽, 그 다음에 전압 표시, 격벽, 전압 표시, 격벽, 전압 표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56번서부터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저보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셔요. 저는 전기 기능사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예? 뭐 기사도 가지고 산업기사도 가지고 있고 기능자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막 이래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자격증, 전문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쉽게 공부하고 자격증을 쉽게 따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공부를 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저보다는 많이 하셔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3번을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했으면 여러분들은 4번, 5번, 6번, 7번 막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귀에 딱쟁이가 앉을 정도로 정말 이제 이거 전기 이제 보기만 해도 싫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능사가 기본이 되는 거고 뭐 어떤 분들은 그냥 기능사 없이 그냥 기사로 바로 넘어가셔도 된다라고 할 적에 저는 뭐 A도 맞고 B도 맞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일단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기능사부터 하시는 게 경력이 되더라도 기능사부터 하시는 게 좋을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거 하는 거 이게 출퇴근 시간에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필기는 다 합격해요. 어떤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필기는 출퇴근 시간에 1시간, 출근 1시간, 퇴근 1시간 요것만 하고 주말에 좀 한 4시간씩 뭐 이렇게 공부하시면 충분히 한두 달 하면 다 붙어요. 근데 저는 이제 타이핑을 하고 5문제씩 하고 여러분들 입문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좀 끊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뭐 특강을 하게 되면은 한 과목씩 한 회차씩 이제 막 끊어서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기본 과정으로 이론 대비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보다는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